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호텔의 개요와 사업 계획서까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이런 내용도 여러분께서 메모를 해놓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런 내용을 하나 메모를 꼭 해놓으세요. 내가 호텔을 하나 취득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얼마를 받고 호텔 황제처럼 옷도 깔끔하게 입고 다니고, 그죠? 상위 레벨의 손님들이 항상 있어요. 그러면 저는 지출을 아주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많이 잡는다는 거예요. 항목도 많아요. 항목도. 예를 들면 이제 인건비도 프론트 직원과 청소 직원들 하나만 말씀드리면, 청소 직원이 요즘에 1인당 한 240만 원 줘야 됩니다. 숙식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서 이제 세액 부담이 가장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실 수가 있어서 좀 디테일하게 기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저희 고객님께서 취득하신 호텔에 대해서 여러분께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적으로 말이죠. 호텔 개요, 어떠한 호텔을 취득하셨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호텔에 대해서 이제 사업 계획서를 아주 디테일하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계획서도 한번 여러분께 공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을 취득하셨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실제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계시고 있는데 그 리모델링 과정도 여러분께 한번 공개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픈 후에 월 매출 추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월 매출도 여러분께 공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시간은요, 호텔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사업 계획서까지 여러분께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호텔은 이미 오픈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호텔이고요. 현재 오늘 시점을 기준으로 저희 고객님께서 이제 또 다른 호텔을, 다른 고객님께서 말이죠. 호텔을 취득을 하셔서 현재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 예정일이 4월 22일 날 오픈 예정일인데요. 또 그 물건도 여러분께 순차적으로 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 굉장히 이제 좀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죠. 호텔 황제가 이렇게 애독자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드리면서 과연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 어떤 호텔을 취득했는지, 그죠? 어느 정도 가격이 되는 호텔을 취득을 해서 리모델링을 어떻게 추진을 하고, 리모델링 과정이 지금 3개월 걸렸거든요. 본 호텔이. 네, 그래서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운영 노하우를 어떻게 제공해 드리고 어떻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지, 이렇게 제가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라고 이렇게 사료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전격적으로 이렇게 공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 우선 이제 제 유튜브 강의를 많이 시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공부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 이제 전화를 주셔서 내사를 하셔서 쭉 미팅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호텔에 임장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가서 이제 호텔에 가서 임장을 다 보시고 현장에서 이제 호텔도 보여드리고 상권 분석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호텔을 이제 결정을 하시면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대출도 직접 일으켜 드리지 않겠습니까? 저랑 이제 협업하고 있는 은행과 제가 이제 대출도 알아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잔금 전에 말이죠. 잔금 전에 또 제 고객님들께서 전국에서 지금 호텔을 운영하고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신 우리 매수인을 모시고 또 그 호텔에 직접 가셔서 말이죠. 호텔 이게 투어를 제가 또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도 직접 보여드리고, 예비 창업자 선배님이죠. 네, 선배님의 예비 창업자분이시죠. 이제 그분과 같이 티타임도 같이 하시면서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또 티타임도 한 다음에 잔금을 하지 않습니까? 네, 잔금을 하시면은 저랑 또 같이 협업을 하는 인테리어 회사가 철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마무리 공사를 마친 다음에 이제 공사가 마치기 전까지, 그죠? 제가 계속 사전에
오픈하기 전에 말이죠. 운영 솔루션을 계속 교육 과정을 해드립니다. 네, 계속 과정을 해드리고 재오픈이 딱 이루어졌다. 그죠? 네,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현장에 가서 계속 내가 모니터링 해드리고 그 다음에 통화는 계속 소통을 하죠. 네, 그래서 현장은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가서 우리 고객님을 모시고 계속 솔루션을 하고 최초 3개월부터 최초 6개월까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초 3개월 동안 제가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장에 방문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내용, 그죠? 호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아주 디테일하게 알기 쉽게 제가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같이 매출을 정점에 도달할 수 있게끔 제가 또 협업도 같이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되겠죠? 안정화가 되시면은 이제 전화상으로 계속 이제 궁금하신 거 저한테 여쭤도 보시고 내가 이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을 가봐야 되겠다 판단이 되는 거는 또 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시범을 보여드리면서 또 솔루션이나 운영 노하우도 제공해 드리면서 우리 고객님이 계획하신 그 보유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소통을 하면서 처분까지 해 드리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시면서 우리 고객님들을 제가 현재까지 모시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말이죠. 중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중개인들은 말이죠. 딱 잔금 치르시면은 통화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저는 매매를 함과 동시에 처분할 때까지 계속 소통을 하면서 우리 고객님과 대화를 나누고 또 이제 부족하신 부분은 제가 또 상담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고객님들과 계속 우리가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번 강의 이제 첫 번째 강의 시간인데 그 1년의 과정을 쭉 한번 보시면서 말이죠. 호텔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호텔의 개요와 사업 계획서까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면 사진이 있는데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이 호텔을 우리 고객님께서 취득하신 호텔이고요. 이 리모델링 전 사진입니다. 리모델링 전. 예. 리모델링 하기 전에 이 호텔을 노후화가 좀 많이 됐죠. 예. 이런 호텔을 취득하셔서 이제 현재 운영하고 계시고 있는데 리모델링 하면서 이제 건물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좀 이런 디자인이 있죠. 네. 이런 디자인은 철거를 하면서 다 제거를 했습니다. 철거하며 동시에. 자, 그럼 보시면은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호텔의 개요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보시면은 맨 처음에는 네. 우리 고객님께서 취득하신 호텔의 기본 정보 있죠? 제가 물건을 브리핑해 드리면 맨 오른쪽에 브리핑해 드리는 내용, 그 호텔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인근 경쟁 호텔을 같이 이제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현재. 이때 당시에는 이제 그때 당시 현재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기 전에 호텔의 매출을 이제 보여드리는 내용이고요. 매출 현황을. 이 리모델링을 이제 이 사업 계획서는 리모델링 하기 전에 작성한 계획서죠. 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한 후에 예상하는 경쟁 호텔과의 객실 단가 분석을 숙박과 대실로 나누어서 아주 디테일하게 제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우리 고객님께 제출한 내용이고요. 역시나 그때 당시 리모델링 하기 전에 리모델링 한 후에 해당 호텔의 예상 월 매출 분석을 단순히 뭐 얼마 이렇게 분석해 드리는 게 아니고 얼마를 예상하는데 이 얼마의 매출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그걸 분석한 내용까지 말씀해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모델링한 후에 수익률 분석, 그죠? 매출 분석을 마쳤으면은 과연 수익률이 몇 프로가 나오는지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물건을 강의해 드리면서 이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수익률이 그냥 단순히 뭐 계산기 두드려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분석 요인을 거쳐서 나오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제가 호텔 황제가 분석을 했는지 그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 고객님께 직접 전달해 드리죠. 네. 그래서 인테리어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테리어 계약서까지도 이제 작성을 해서 이제 우리 고객님과 인테리어 회사와 같이 이제 계약을 하고 계약서도 작성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여기에서는 제가 공개하지 않고 있고요. 인테리어 계약서는 그 인테리어 회사와 우리 고객님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예, 약간 개인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약서도 작성을 한다. 네, 그렇게 하고 제 소개도 간단하게 해서 이제 저희 고객님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보시면은 자, 호텔 이제 개요죠, 개요. 우리 고객님께서 취득하신 호텔이 충남에 입지한 땡땡시, 무슨 시에 있는 호텔을 취득하셨습니다. 네, 개인 정보기 때문에 충남에 있는 호텔이다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본 호텔의 이제 사용 승인일부터 보시면은 2003년 9월 16일 날 사용 승인을 받았고요. 제가 물건 브리핑한 내용 그대로 되어 있죠? 네, 그죠? 네, 층수는 지하 1층부터 6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층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일러실이 있고요. 지상 1층부터 6층까지 되어 있는데 1층은 뭐죠? 필로티 구조이기 때문에 1층은 주차장과 프론트가 되어 있고요. 그죠? 사진을 아까 잠깐 보시면은 네. 이 사진이죠.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이 필로티 구조. 네. 그래서 1층은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과 프론트가 있죠. 여러분 이제 호텔을 취득하실 때 프론트가 1층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프론트가 2층이나 3층에 있는 호텔도 간혹 있어요. 보시면 제가 이제 호텔에서 당번 생활도 오래 해봤지 않습니까? 프론트 직원 생활도 근무를 해보다 보면은 제가 2층이나 3층이나 있는 호텔도 제가 근무를 해봤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직원들이 불편하면 고객님도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동선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호텔의 프론트는 무조건 1층에 있어야 됩니다. 1층에. 예전에 그 청주에 아주 좋은 호텔이 하나 매매가 나왔었어요. 그분이 이제 저에게만 연락을 주셨어요. 매도해 달라. 그래 너무너무 좋아서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 가서 봤는데 이분이 호텔을 많이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호텔을 많이 건축을 했던 분이야. 직접. 원시 취득자죠. 모든 호텔의 프론트가 3층에 있는 거예요. 이분 호텔이 지을 때. 그래서 제가 이런 호텔은 제가 중개를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프론트가 3층에 있으면 안 됩니다. 대표님, 다음부터는 호텔의 신축 행위를 하실 때에는 프론트를 무조건 1층에 지으세요. 아니 호텔을 여러 개 지으셨다면서 3층에 지었던 시행착오를 아직도 그거를 바꾸지 못했습니까? 이게 못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본인이 알고 있는 게 다인 줄 알아요. 그죠? 이분은 호텔을 건축 행위하는 게 흥미가 있는 거지 운영하는 데는 흥미가 없어요. 지배인 하나 앉혀놓고 그냥 관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론트가 1층에 있는 것과 3층에 있는 것과의 차이점을 몰라.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호텔을 신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지 간에 호텔에 대해서 거기에서 직접 경험을 해본 사람하고 상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청소만 한 3년 가까이 해봤지 않습니까? 청소, 프론트 직원, 총지배인, 매니저까지 전부 다 호텔에 관련된 직원은 다 해봤습니다. 저는 지금도 저희 고객님들께 상담하면 제가 제일 자랑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이 호텔 청소를 3년 가까이 했다는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좀 부끄러웠어요. 그거를 오픈을 할까 말까 되게 망설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객님,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호텔에서 청소를 3년 동안 해봤기 때문에 그 호텔의 구석구석을 아는 거예요. 여러 호텔을 다니면서. 그죠? 그 청소를 해봤기 때문에 맨 바닥에 있는 현황을 제일 잘 아는 거예요. 프론트 직원도 매니저까지 해서 제가 총 한 7년 6개월 거의 8년 가까이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프론트가 1층에 있느냐 3층에 있느냐 2층에 있느냐 그 차이점을 제가 몸소 겪어봤어요. 몸소. 그렇기 때문에 그 호텔을 여러 개 지었던 건축업자보다도 제가 더 잘하는 거야. 그죠? 네, 그래서 실무가 중요하다. 실무가. 그래서 이제 지하 1층은 이제 보일러실, 1층은 이제 프론트와 이제 주차장이 되어 있고요. 2층부터 5층까지, 2층부터 5층까지 이제 객실이죠. 네, 객실이니까 4개 층이죠. 4개 층이 이제 객실로 되어 있고요. 여기 6층은 뭐냐면 직원 숙소가 있습니다. 직원 숙소. 그래서 본 호텔 같은 경우는 직원 숙소가 있어서 필요 경비를 조금 절약하는 데 있어서 좀 유리한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총 169평이고요. 연면적은 307평입니다. 매매 가격은요. 이 매도인이 이때 당시 27억을 달라고 그랬어요. 27억을. 제가 6개월 동안 매도인과 꾸준히 소통한 결과 최종적으로 22억 5천까지 제가 조정을 해서 저희 고객님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건물주가 요즘에 전화를 하면 전화를 잘 안 받아요. 너무 싸게 팔았다 해가지고 뭐 신에 홀렸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한 번은. 그래서 이 매도인에게 제가 안부전자를 요즘에 한번 해보면 전화를 잘 안 받아요. 예. 많이 서운했나 봐요. 너무 싸게 팔았다고. 22억 5천에 27억 달라고 하는 거를 제가 6개월 동안 꾸준히 조정 작업을 통해서 우리 고객님께서 22억 5천에 취득한 호텔입니다. 그때 당시 매도인이 세입자에게 임대를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잔금일에 명도까지 다 진행한 호텔이고요. 자, 이런 경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고. 자, 임대를 줬을 때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포괄 양도 양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포괄 양도 양수가 이런 경우에는 안 됩니다. 매도인이 임대를 준 호텔 같은 경우는 포괄 양도 양수가 안 돼요. 포괄 양도 양수가 안 된다는 건 뭐냐?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매도인이 이게 신고를 하고 말이죠. 나중에 환급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포괄 양도 양수가 안 된다. 이런 경우는. 자, 리모델링 하기 전에는 매출이 3천만 원이 나왔고요. 객실이 28개입니다. 28개. 자, 4개 층에 28개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 층에 객실이 몇 개겠죠? 7개입니다. 1개층에 객실이 7개예요. 7개. 그죠? 네, 7개니까 4, 7에 28, 28개라는 거예요. 그럼 객실 타입이 몇 개 나올까요? 객실 타입이 그렇죠. 7개 나오는 거예요. 객실 타입이 7개. 자, 1호 라인부터 자, 4, 5실은 우리가 없으니까 8호 라인까지 있겠죠. 8호 라인. 7객실이니까 스탠다드가 객실이 몇 개다? 7개라는 거예요. 7개. 7개 쭉 세로로. 그죠? 잠시 후에 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이런 거예요. 건물이 있으면, 자, 보시면은, 건물이 있죠? 자, 건물이 있으니까, 자, 이쪽은 복도 창문이고요. 여기가 객실이 있죠.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럼 반대쪽에는 몇 개다? 3개가 있다. 그럼 한 개 층이 몇 개다? 7개다. 하나, 둘, 셋, 네 개 층이죠? 그죠? 객실 층이, 그러니까 4, 7에 28이 맞는 거예요. 여기가 1호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1호 라인이라고 보시면은, 7개가 아니네요. 4개네요, 4개. 그죠? 죄송합니다. 자, 스탠다드가 4개라는 거예요. 스탠다드. 자, 디럭스가 4개라는 거예요. VIP룸이 4개라는 겁니다. 그쵸? 네. 2, 3, 4층은 우리가 안 쓰니까 5, 6층. 그죠? 네. 그래서 객실 타입이 7개 타입이고 타입마다 한 타입마다 객실 개수가 몇 개냐? 4개다 그러는 겁니다. 그럼 스탠다드가 몇 개다? 4개인 거예요. 자,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아직 감이 잘 안 오시겠지만
우리 호텔을 경험했던 분들도 제 유튜브를 많이 애독하고 계시고 있는데, 객실이 28개인데 스탠다드가 4개밖에 없다. 그럼 이해가 가십니까? 아마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객실의 한 40% 정도는 다 스탠다드로 객실을 다 설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28개면은 28개에 40%면은 2, 4, 8, 32, 한 12개 정도. 12개 객실이 스탠다드인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근데 저는 몇 개다? 4개밖에 없는 거예요. 스탠다드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주차는 20대 가능하고요. 20대. 자, 용도 지역은 이제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밑에가 조금 안 보이네요. 공시지가는 평당 한 507만 원 정도 하는 그런 호텔이고요. 실거래가는 더 높겠죠. 상당히 높은 호텔이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총 사업비가 여기 나와 있는데, 총 사업비.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총 사업비 이런 내용도 여러분께서 메모를 해놓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런 내용을 하나 메모를 꼭 해놓으세요. 아, 내가 호텔을 하나 취득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얼마를 받고 현금이 얼마가 필요하고 이런 내용이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일반적으로 제가 물건을 브리핑할 때 오른쪽에 왼쪽에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말이죠. 본 호텔이 22억 5천 주고 사셨어요. 자,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이니까 대출금 얼마 나왔겠죠? 네, 대출금 22억 5천 100%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총 사업비가 얼마가 들었느냐? 본 호텔 같은 경우 34억 7,375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자, 매매 가격이 25억이죠? 네, 25억 매매 가격이.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이 본 호텔 같은 경우는 11억이 소요가 됐습니다. 11억이. 그리고 취득세 몇 프로죠? 4.6%. 그죠? 22억에 4.6%. 약 1억 350만 원이 소요가 됐고요. 중개보수 약 2천만 원이 이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가 들었느냐? 34억 7,375만 원이 필요했다 이거예요. 총 사업비가. 자, 여기에서 그러면 대출금이 얼마고 자기 자본이 얼마고 이렇게 둘로 나눠지겠죠? 두 개를 합치면은 34억 7,300만 원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럼 대출금을 얼마 받았느냐? 매매 가격의 100%. 그죠? 22억 5천만 원이 대출을 받으셨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34억 7,350만 원에서 22억 5천만 원을 제하면 자기 자본이 나오겠죠. 자기 자본이. 그리고 자기 자본은 12억 2,375만 원이 소유가 된 겁니다. 이거 아주 디테일하게 내용을 이거는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이런 내용을 하나 여러분께서 필기를 해놓으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해당 호텔이 있죠? 우리 고객님께서 취득하신 호텔이 있습니다. 호텔이 있고 그 다음에 경쟁 호텔 A가 있고요. 경쟁 호텔 B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비교 분석을 해놓은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주소는 그죠? 충남 땡땡시 그죠? 같은 상권 내에 있는 네, 호텔입니다. 자, 사용 승인일 건축물이 언제 지어졌느냐? 저희 고객님 호텔은 2003년도에 그 다음에 경쟁 호텔도 2003년도 여기 경쟁 호텔은 거의 신축에 가깝죠. 2021년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계속해서 이제 층수를 보시면 말이죠. 저희 고객님의 호텔은 지하 1층부터 6층까지 되어 있죠. A 경쟁 호텔은 똑같고요. 자, B 경쟁 호텔은 2001년도에 지어졌죠. 네, 2001년도에 사용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하 1층부터 7층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한 개층이 더 높죠? 왜 그렇습니까? 2001년 기준으로 건폐율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한 개층이 더 올라가서 이제 신축 행위를 한 거죠. 그죠? 2001년도 기준이니까. 자, 대지 면적은 169평, 126평, 193평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연면적 307평, 406평, 그 다음에 546평. 아무래도 신축 호텔이다 보니까
B 경쟁 호텔이 조건이 좀 더 우수하죠. 자, 매매 가격으로 보시면은 22억 5천에 매매가 됐고요. 자, A 경쟁 호텔은 현재 33억에 매매가 진행되고 있는 호텔입니다. 자, 해당 호텔 같은 경우 매도인이 27억을 요구를 했는데 6개월에 걸쳐서 22억 5천에 매매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A 경쟁 호텔 같은 경우는 거의 조건이 좀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A 경쟁 호텔은 얼마다? 33억에 현재 매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저희 고객님께서 얼마나 싸게 호텔을 사셨는지 이 비교 분석표를 봐도 딱 봐도 확연하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B 경쟁 호텔은 매도 의사가 아직은 없습니다. 보유 중에 있고요. 자, 월 매출은 리모델링 전에 3천만 원이고요. A 경쟁 호텔은 현재 5,500만 원, 당시에 말이죠. 그 다음에 경쟁 호텔은 그때 당시 매출이 1억이 나왔습니다. 1억이 꽤 매출이 잘 나왔죠. 그런데 다른 요건을 보면은 잘 나온 게 아니에요. 자, 객실수를 보시면은 저희 고객님 28개, 경쟁 A 32개, 경쟁 B 신축 호텔이죠. 경쟁 B 같은 경우는 객실이 46개예요. 46개. 그런데 매출이 1억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자, 객실수를 보기 전에는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겠다. 매출이 1억이면은 수익률이 좀 잘 나오겠네? 이렇게 봤는데 객실이 46개에서 1억이 나온다? 매출이 많이 나온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객실이 46개고 이 정도의 신축 호텔인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1억 나온다? 그러면 저는 좀 매출을 낮게 봅니다. 굉장히 제 눈이 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1억은 최소 매출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주차 대수 17대, 자, 10대, 그 다음에 20대. 아무래도 이제 대지가 193평이다 보니까 주차 대수가 조금 더 잘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은 동일합니다. 자, 세 군데 다 동일하고요. 자, 공시지가 3.3제곱미터당 150만 원 정도 나오고요. 130만 원 정도 나오고요. 12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무엇을 보셔야 되느냐? 자, 저희 고객님의 호텔이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입니다. 제곱미터당 150만 원, 그 다음에 130만 원, 그 다음에 120만 원이에요. 자, 경쟁 A 호텔은 매매 가격이 현재 33억에 진행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비싸죠. 22억 5천보다 훨씬 비싸죠. 10억 이상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시지가는 3.3제곱미터당 오히려 한 20만 원 정도가 저희 고객님 호텔이 더 비쌉니다. 공시지가가. 자, 여기에서 보면은 뭐를 알 수 있느냐? 상권이, 입지 조건이 좋다고 보시는 거예요. 입지 조건이. 입지 조건이 더 우수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입지 조건이 더 우수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더 높게 나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께서 공시지가를 하나만 이렇게 보고 비교를 하셔도, 입지 조건이 어디가 좋고 어디가 안 좋고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상권 내에서 공시지가가 높은 거는 입지 조건이 좋다고 평가됐기 때문에 감정이 그렇게 나오고 공시지가도 그게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것도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리모델링 하기 전에 매도인이 운영을 했을 때 세입자가 약 3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왜 3천만 원이냐? 구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뭐 기본이죠. 기본입니다. 자, 카드 매출이 한 40에서 50% 됩니다. 3천만 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야놀자, 여기어때 등 그 외부로 매출이 약 10에서 15%입니다. 현금 매출이 35%에서 50%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물론 자료를 안 봐도 저는 이 비율을 다 파악할 수가 있는데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왜 은행에 또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자, 리모델링 하기 전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어떻습니까? 약하죠.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야놀자, 여기어때 등 웹에다가 광고를 해도 말이죠. 손님이 예약이 잘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비율이 10에서 1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카드 매출은 거의 40에서 50%인데 이 카드 매출은 뭐냐? 카드 매출이 뭘까요? 자, 일용직 근로자분들이 많이 온다는 겁니다. 현장 결제로. 왜? 시설이 노후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객단가가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좀 많이 오세요. 용달차 타고. 그죠? 네. 그래서 카드 매출이 40에서 50% 차지하는 겁니다. 자, 현금 매출이 35%에서 50%야. 많게는 50%까지. 자,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는 거냐, 이거는. 현금 매출이 정상적인 호텔이면은, 현금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요즘에 현금 매출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카드를 엄청 많이 쓰시기 때문에 또 이제 예약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현금 매출이 많이 안 나옵니다. 제가 호텔에서 직원으로 근무할 때에는 그때 당시만 해도 현금 매출이 30%, 40%씩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고객님들 운영하시는 것만 보고 말씀드리면은 현금 매출이 적게는 한 10%, 많게는 한 20% 미만입니다.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현금 매출이. 통상 한 10%대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한 20%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호텔은 어떻습니까? 리모델링 하기 전에 35에서 40, 50%는 이거는 장기빵이라는 얘기예요. 장기빵. 장기빵. 한 달 매출이 3천만 원 중에서 35%, 한 1천만 원 정도는 장기빵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 장기빵 매출은 다 현금을 받거든요. 이제 그래서 현금 매출이 높은 거지 다른 이유가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분석할 줄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하기 전에 매출은 시설이 노후화가 된 상태라서 운영 중이신 거고, 앱 경쟁력, 웹사이트 경쟁력 악화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저조하다. 대실 매출은 거의 없겠죠. 경쟁력이 없는데 대실 매출이 있겠습니까? 네. 숙박이 다수를 차지한다 보시는 거고, 먹자 상권이거든요. 여기 호텔을 끼고 있는 상권이 아주 먹자가 좋은 상권입니다. 네. 그래서 먹자가 상권이 있어서 출장 비즈니스 연예인 고객 위주로 운영하는 호텔이다. 좀 유리한 장점이 있다. 먹자를 끼고 있어서. 그리고 향후 리모델링 시 경쟁 숙박업소보다 비교 우위를 차지하여 수위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호텔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경쟁 호텔과 보시면은 평일 주말 대실 가격, 리모델링을 한 후에 이제 제가 사전에 분석한 내용입니다. 리모델링 하기 전에 말이죠. 아까 객실 타입이 몇 개 나온다고 그랬죠? 7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각 타입별로 4개씩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타입이 8개예요. 8개. 왜냐하면 스위트 A, B를 2개를 나눴습니다. 스위트 A 2개, 스위트 B 2개. 그래서 객실 타입이 8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 타입당 객실 수는 4개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4개죠? 객실 수 4개. 스탠다드 4개, 전부 다 4개입니다. 이거 이제 스위트니까 2개 해서 4개예요. 자, 보시면은 평일 대실 가격이죠? 평일 대실 가격. 자, 대실은 회전율이 중요하다. 그죠? 숙박은 객실 단가가 중요하다. 제가 유튜브를 여러분에게 강의해 드리면서 몇백 번 강조해 드린 내용이에요. 대실은 회전이 중요하다. 대실은 회전율이 중요하다. 회전율. 몇 개를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숙박은 몇 개 딱 한정되어 있죠. 객실 28개니까 요즘에 더블도 잘 안 나옵니다. 평일에 만실만 돼도 대박이라고 봐요. 경기가 엄청 안 좋아요. 그래서 숙박은 객실 단가가 중요합니다. 객실 단가. 그래서 회전율보다는 객실 단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 포인트를 정확히 머리에 여러분께서 입력을 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호텔을 운영하실 때 적극적으로 이 기준대로 활용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대실이죠. 대실은 뭐다? 대실 단가가 중요하지 않다. 회전율이 중요하다. 회전율이. 자, 그래서 평일 대실이 35,000원입니다. 스탠다드. 자,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얼마 받아야 될까요?
똑같이 35,000원을 받습니다.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별표 5개짜리 포인트입니다, 이게. 자, 평일, 주말, 객실, 대실 단가가 동일하다는 거. 35,000원 스탠다드 기준으로. 다른 호텔 보면 말이죠. 토요일 날 조금 더 받고 뭐 그렇게 하는 호텔이 있어요. 주말에 더 받습니다. 5,000원, 10,000원씩.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고객님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 호텔은 말이죠. 경쟁업소가 한 두어 개, 한두 개 생기죠. 그런 호텔은 매출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고객님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 내가 여기 오는 호텔에 오는 이유가 그래, 시설이 좋고 니네들이 친절해서 오는 건데, 응? 가끔가다 한 번씩 방에서 담배 냄새도 나고, 응? 대면 응? 불친절하는 경우도 내가 몇 번 봤어. 응? 니네들 시설만 좀 좋아서 그렇지. 내가 다른데 새로운 호텔이 하나 리모델링 하기만 해봐. 내가 니네들 호텔 내가 절대 안 와. 그렇게 어금니를 깨물고 있습니다. 응? 그리고 주말마다 말이야. 대실비 5,000원씩, 10,000원씩 더 받고 말이야. 응? 숙박요금 더 받고. 경쟁이 많으면은 막 들쑥날쑥 해가지고, 2, 3만원씩 숙박요금도 막 더 세게 더 받고. 니네들 경쟁업소 하나만 생겨봐. 내가 그냥 갈아탈 거야. 아니나 다를까 하나 생겼어. 그죠? 해당 호텔이 어떻습니까? 매출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원인을 몰라. 왜 매출이 떨어지는지 원인을 몰라. 직원들만 달달 볶습니다. 그럼 직원들 나가요. 새로운 직원 와요. 별 수 있습니까? 매출 더 떨어져, 이제. 더 떨어져. 계속 악순환인 거예요. 절대 고객님을 가지고 농락하시면 안 됩니다. 단가 가지고. 자, 그리고 철저하게 비즈니스로 가셔야 돼요. 비즈니스 손님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사업적인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실 단가는 절대 주말에 더 받는 거 아닙니다. 저희 고객님들 전국에 분포해서 지금 호텔 운영하고 계시고 있죠? 제가 아주 철저하게 이야기합니다. 대실비 주말에 더 받지 마라. 설령 방이 없어서 못 받는 한이 있어도 4시간씩 반드시 줘라. 사용시간도 줄이지 마라. 4시간, 평일 4시간, 주말도 4시간 줘라. 객단가도 똑같이 받아라. 대실은. 숙박은 더 받더라도. 그래서 자, 평일날 35,000원. 자,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말이죠. 그 수도권의 역세권의 호텔이 막 한 20개 이상씩 모여 있는 데 있죠. 거기는 여러분 사이트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얼마 받는지. 평일날 숙박요금이 3만 원이야. 숙박요금이 널려 있어 아주. 응? 그런데 저희 고객님은 충남에 있는 호텔을 취득하셨죠. 평일날 스탠다드 대실 가격이 얼마입니까? 35,000원이에요. 35,000원. 그래서 35,000원, 4만원, 45,000원, 5만원에서 5,000원씩 더 추가해서 스위트 B 같은 경우는 65,000원이에요. 65,000원. 대실비가. 그런데 보통 80% 이상은 스탠다드 35,000원으로 많이 들어오시죠. 그죠? 뭐 대실 사용하는데 6만원씩, 5만원씩 주는 손님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대실, 스탠다드 평일 단가가 35,000원, 주말도 35,000원. 스탠다드 평일 대실 단가가 35,000원이다. 거의 전국 최고라고 보시면 돼요. 강남이 4만 원씩 받거든요. 4만 원씩. 4만 원씩. 근데 35,000원 받아요. 그러면 거의 지방에서는 거의 최고 단가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오죠. 자, 대실 단가는 평일, 주말 동일하게 받아야 된다.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고요. 자, 대실은 객실 단가보다 회전율이 중요하다. 굉장히 많이 강조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대실 가격은 연평균 동일한 것을 대원칙으로 한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호텔 황제를 통해서 호텔을 취득하지 않으셔도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다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이거는 여러분들 꼭 지키셔 가셔야 됩니다. 대실 매출은요, 매출이 하락한다. 매출이 정점에 도달했어요. 매출이 정점에 딱 도달했습니다. 그러다가 유지하다가 매출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서서히 떨어져요. 이 서서히 떨어지는 이때 있죠. 이때.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그래요.
이때 떨어질 때 보면은요, 대실 매출이 천천히 떨어집니다. 숙박 매출은요, 숙박 매출은 떨어지다가 회복이 되는 수도 많이 있어요. 경기의 불황 때문에. 그렇지만 대실 매출은 한 번 떨어지면은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실은 연인 손님이 거의 100% 오시죠. 연인 손님들 대실 손님이 가장 민감한 손님이에요. 가장 탄력적인 손님입니다. 이 손님들은요, 굉장히 단호합니다. 그리고 아주 민감해요. 조금만 불친절하고, 조금만 냄새나고, 조금만 이게 불청결하죠. 절대 가지 않습니다. 다른 데 좋은 데 많은데 왜 여기로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차로서 다 움직이기 때문에 한 5분만 더 가면 더 좋은 호텔이 많이 있는데 뭐하러 여기로 오냐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실 매출은 잡기도 어렵고 유지하기도 어렵다. 그런데 하락하는 건 굉장히 쉽다. 대실은 제가 정의를 드렸죠. 대실은 호텔의 꽃이다. 호텔의 꽃이다. 호텔의 꽃은 대실이다. 제가 그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다음에 제가 책을 하나 또 제가 출판하게 되면은 그 제목을 제가 하나 쓸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호텔의 꽃은 대실이다. 네. 그런 제목을 제가 책 제목을 하려고 지금 결정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자 대실 중요하다는 거 몇 수십 번 강조해 드렸어요. 자 보시면은 이제 대실 단가죠. 경쟁업소와 단가를 이제 분석한 거예요. 저희 고객님 35,000원이죠. 스탠다드 기준. 자, 경쟁업소 A 2만원, 경쟁업소 B 신축이라고 그랬죠. 25,000원 받아요. 25,000원. 신축도 25,000원 받아. 그죠? 그러니까 이 객단가도 대실은 회전율이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객단가를 조금 높게 받아도 자신이 있다 이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고객님께 항상 권유드리고 그 다음에 영업 솔루션을 전수해 드릴 때 박리담회 이런 거 전 진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좀 고퀄리티로 가면서 단가를 좀 많이 받으셔라. 그러면 더 친절해야 되고 더 청결해야 된다. 그런 노하우를 제가 전수를 해드리지 않습니까? 다른 경쟁업소보다 더 친절하고 다른 경쟁업소보다 더 청결하고 더 점검 철저히 하시고 발렛 파킹 주차 잘 해드리고 그러면서 객단가를 더 받으셔라. 이렇게 고퀄리티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경쟁 호텔에 여기 만약에 이제 저희 고객님의 해당 호텔이 있고요. 같은 상권에 경쟁 호텔이 많이 있겠죠. C, D, E, F 뭐 이렇게 있겠죠. 근데 제가 가장 경쟁이 확실한 A, B만 지금 구분을 해드렸는데 여기 이제 손님층이 있겠죠. 손님층이 피라미드 구조로 한번 그려봐야 되겠네요. 자, 피라미드 구조로 자 손님층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모든 호텔의 상위 레벨에 이런 손님들이 있어요. 아주 상급 손님들입니다. 상급. 수준이 좋아. 외제차도 타고 다니고 호텔 황제처럼 옷도 깔끔하게 입고 다니고. 그죠? 상위 레벨의 손님들이 항상 있어요. 그 중간 레벨의 손님이 있습니다. 중간 레벨의 손님들. 중급 손님들. 중급. 그 다음에 어느 호텔을 가도 이 하급 손님들이 있어요. 질이 조금 낮아. 이런 손님들이 있겠죠. 하급 손님들. 자, 우리 고객님들께 제가 항상 솔루션을 전수해 드릴 때, 자, 이런 거를 전수해 드려요. 자, 같은 상권에 경쟁업소가 가장 치열한 경쟁업소가 있고 2개 정도. 나머지는 그저 그래. 근데 각각 호텔마다 이 상급 노른자 고객이 있어요. 상급 손님들. 이 손님들만 싹 걷어서 위에만 싹 걷어서 우리 호텔로 끌어오면 게임 끝나는 거다. 자, 이 위에 노른자만 싹 걷어내. 그러면 다른 호텔들은 중급이 상급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손님들도 그런 걸 봅니다. 레벨을 봅니다.
내가 내 애인하고 말이죠. 멋진 호텔을 가려고 딱 갔는데 주차장에 보니까 막 용달차, 봉고차만 막 주차장에 꽂아져 있어. 거기 들어가고 싶겠어요? 들어갔다가도 그냥 나옵니다. 후진으로 나와요. 왜? 레벨이 안 맞으니까. 고객님들이 그런 걸 봅니다. 주차장에 그런 차는 없어. 딱 들어갔어. 내가 5층에 509호를 배정을 받았는데 복도를 싹 지나서 엘리베이터에 내려서 복도를 싹 지나서 509호를 가려다 보니까 복도에서 손님들로 마주쳤어. 그 손님들 보니까 작업복에 막 신발에 말이죠. 흙이 막 덕지덕지 묻어있는 손님들이 우르륵 나오는 것 같아. 서너 명이서. 다음에 그 호텔에 가겠습니까? 내 애인을 데리고 안 간다는 거예요. 찝찝해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차지하는 거는 그 가운데에서 경쟁업소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상위 레벨의 손님들을 위에만 싹 걷어서, 위에 고객들만 싹 걷어서 우리 호텔로만 유치하면 이건 게임 끝나는 거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게 노하우죠. 그게 노하우입니다. 응? 그래서 하위 레벨은 다 보내는 거예요. 저희 고객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용달차 타고 오시는, 이제 리모델링에서 오픈했는데 제가 용달차 타고 오시는 분들을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남루하게 오는 손님들이 있어요. 받지 말라고 합니다. 받지 말라고 해요. 레벨이 안 맞으니까. 그 손님 하나 받아서 10팀이 놓칠 수가 있어요. 그게 눈에 보이느냐? 눈에 안 보여요. 그게 영업인 거예요, 여러분. 그죠? 네, 그래서 자, 다시 원점으로 와서, 자, 35,000원, 경쟁 A는 2만원, 경쟁 B는 25,000원을 받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비교 분석하는 게, 이제 숙박요금이죠? 숙박요금. 우리 고객님의 숙박요금입니다. 평일 스탠다드 8만원. 자, 지방의 소도시인데요. 평일날 스탠다드 8만원 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자, 상위 레벨로 갔을 때 만원씩 추가되죠? 같은 디럭스에서는 5,000원씩 추가가 되고, 같은 프리미엄으로 갔을 때도 5,000원씩 추가가 되고, 대분류 할 때는 만원씩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스위트 B 같은 경우는 14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고요. 금요일은 플러스 만원이 더 추가가 되죠. 8만원에서 만원이 더 추가가 되고, 토요일은 8만원에서 추가 2만원에서 스탠다드가 10만원입니다. 자, 객실 개수 똑같죠? 네, 스탠다드 4개. 그 다음에 스위트 4개.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요금을 책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계시고 있고, 자, 그러면 단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객실, 숙박은보다 객실 단가가 중요하다. 자, 경쟁업소와 객실 단가를 한번 분석해 드릴게요. 자, 우리 고객님은 스탠다드 평일 8만원 말씀드렸죠? 자, 경쟁 A 호텔은 평일날 5만원 받습니다. 경쟁 B, 신축 호텔이라고 했죠? 여기가 6만원 받아요. 6만원. 자,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럼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8만원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손님들은 가성비를 따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매출이, 예, 제가 예상하는 매출이 8천만 원이거든요. 8천만 원. 자, 여기를 보시면은 한 달 예상 매출 정점에 도달했을 때 8,136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제가 가급적 글씨 좀 크게 썼는데,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 보시기에 조금 적을 수도 있는데 좀 확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8천만 원을 제가 예상을 하느냐. 제가 리모델링 후 예상 매출 하면서 제가 물건을 브리핑 드릴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예상 가능한 매출 1억, 예상 가능한 매출 1억 2천. 그게 단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거다. 이걸 지금 여러분께 공개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평일날, 월, 화, 수, 목을 평일날로 보고요. 그 다음에 주말, 금, 토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은 또 따로 뺐습니다. 일요일은 따로 빼가지고 한 달에 제가 세 가지를 분류했습니다. 평일, 주말, 그 다음에 일요일 이렇게 해서. 그럼 평일날
평일날은 한 달에 평균 17일이 있고요. 주말은 9일, 일요일은 4일 해서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자, 대실 평균 단가 35,000원, 4만원도 안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5개, 객실이 28개라고 그랬죠. 하루 평일날 15개 대실. 숙박은 스탠다드가 8만원이죠. 스위트가 14만원이니까 9만원 잡았습니다. 평균 단가. 숙박 개수. 자, 28객실인데 평일날 22개 판매를 한다고 잡았습니다. 28개 판매한다고 잡지 않았어요. 요즘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호텔을 운영하고 계시는 소유자 여러분, 또 세입자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경기 장난 아니죠? 요즘에 경기 진짜 안 좋습니다. 네. 요즘에 평일날 만시되면은 정말 대단한 호텔입니다. 그렇게 호텔이 평일날 만시되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요즘에 우리 호텔을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대표님들 참 고생이 많으시다라고 제가 인정하고 있는데, 요즘에 뭐 전반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호텔이 이 정도 어려운 말이죠. 다른 사업은 말이죠. 지금 말할 것도 없습니다. 거의 팔이 날리고 있어요. 팔이 날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럴 때에는 조금 더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조금 더 집중력 있게 한 팀 한 팀 소중하게 모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3월 달이 되시면, 지금 촬영하는 게 지금 2월 달인데요. 3월 달이 되시고 4월 달이 되시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활기가 찰 것입니다. 조금 더 힘내시고요. 그래서 평일 날도 22개 객실을 판매한다 이렇게 책정을 했고, 주말 금토는 대실이 20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숙박 25개 잡았습니다. 만실 안 잡았어요. 28개 중에 25개만 판매한다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일요일은 대실 25개, 숙박 18개, 28개 중에서 18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하루에 평일 대실이 52만 5천 원, 하루 평일날 숙박 요금이 합계해서 198만 원, 그죠? 이 두 개를 합치면은 하루 평일 매출이 250만 원 정도, 17일이죠? 그러면 한 달에 4,200만 원 정도 평일 매출이 잡혀 있고요. 주말에 대실이 한 70만 원, 그 다음에 숙박이 250만 원, 그죠? 네. 그렇게 해서 합치면은 320만 원이에요. 주말에 매출이. 그럼 9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2,88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은 대실 매출이 87만 5천 원, 숙박 매출이 162만 원이에요. 합치면은 일요일 날 매출이 249만 5천 원이고요. 4일로 하시면은 한 달에 약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8,100만 원 정도 이렇게 매출을 예상하고 이 4일 계획서를 오픈하기 전에 다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현재 운영하고 계시고 있는데, 요즘에 보시면은 여기로 한번 볼까요? 예, 여기가 조금 공란이 있으니까.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잠깐 아까 매출을 제가 추이를 좀 말씀해 드렸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 그 작년 11월 달부터 한번 볼게요. 11월 달, 11월, 12월, 올해 1월, 2월. 네, 4개월치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월 매출을 1억씩 올렸던 호텔입니다. 1억씩. 요즘에 저희 이제 고객님들하고 전국에 계시는 고객님들하고 이제 상담도 해보시고 통화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 고객님들은 그나마 조금 선방을 하고 있어요. 선방을. 다른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저희 고객님보다 굉장히 더 어렵다는 거예요. 네. 저희 고객님들은 운영을 잘 하시는데도 요즘에 매출이 다 떨어지는 추세라면 뻔한 겁니다. 제3자의 호텔들은. 제가 그 호텔에서 근무를 하고 호텔을 이제 전문적으로 중개를 하는데 한 20년 정도 됩니다. 호텔과 관련된 업무를 한 게 한 20년 정도 되는데요. 작년 2025년도에 이런 현상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자, 무슨 현상이냐?
자, 월 매출 1억씩 도달하는 호텔입니다. 그럼 11월 달도 1억이겠죠? 11월 달도 1억이에요. 그러면 11월 달 매출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12월 달 매출이 더 많이 나오겠습니까? 통상적으로는 말이죠. 통상적으로는 12월 달 매출이 한 1억 1천만 원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10%는 더 나와요. 12월 달이. 예, 그리고 1, 2월 달이 조금 떨어지죠. 그래서 11월 달이 1억이 나왔다면 12월 달은 원래는 1억 1천만 원이 나와야 이게 기본 상식입니다. 이게 19년 동안 20년 가까이 이루었던 평균 매출이에요. 근데 작년은 어떻습니까? 우리 호텔을 현재 운영하고 계신 사업자분들은 제가 지금 호텔 황제가 이야기하면은 호텔 황제가 선수는 선수구나. 정확히 분석하고 있네. 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세요. 자, 작년 12월 달에 매출이 8천만 원 나왔어요. 8천만 원. 8천만 원. 오히려 3천만 원이 더 떨어져 버린 거예요. 12월 달 매출이. 이런 현상이 20년 만에 처음이다니까? 19년 만에 처음이에요. 제가 호텔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근무를 하면서 말이죠. 이런 현상은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현재 안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월 달은 어떠냐? 회복이 됐을까요? 원래 호텔은 연평균이 1억이면 말이죠. 7, 8월 달이 한 1억 1천만 원 정도 나오고요. 1, 2월 달이 한 9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이 1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차피 1, 2월 달 매출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나온 거는 예상을 했는데 더 안 나와. 매출이 더 안 나와. 더 안 나와. 지금 이런 추세로 가고 있어요. 매출이 이런 추세로. 지금 1, 2월 달 매출이 한 7,500에서 7,000 이렇게 매출이 떨어졌어요. 좀 심각합니다. 호텔 황제가 호텔을 중개하면서 말이죠. 최근 3개월, 12월, 1월, 지금 제가 방송을 녹화하는 게 우리 PD님을 모시고 지금 2월 달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 방송이 이제 편집이 돼서 한 3월 달 초쯤에 이제 방영이 될 것 같은데요. 한 3월 10일 이쪽 좀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2월 달 매출이 이 정도예요. 2월 달 매출이. 그래서 지금 11월, 12월, 11월 달에는 우리 그 호텔 대표님들이 말이죠. 11월 달이니까 좀 안 되겠지. 예상했어. 12월 달에 조금 보충하면 되지 뭐. 웬걸 12월 달에 말이죠. 매출이 11월 달보다 덜 나왔다니까? 그런데 1월 달, 2월 달은 어차피 매출이 좀 하락하는 달인데 더 하락한 거예요. 더 하락한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회사가 신설동에 있거든요. 동대문 신설동에. 저희 집이 종로에 있습니다. 점심때에는 말이죠. 사람들이 조금 버글버글합니다. 그나마. 밤에 업무가 조금 늦게 끝나면은 한 9시, 조금 빨리 끝나면 7시 반쯤 제가 퇴근을 하는데 뭐 지하철로 퇴근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 차로 이제 퇴근하는 경우도 있는데 썰렁합니다. 도로에 차가 없고요. 이제 지하철 타고 이제 탈 때도 지하철 사람이 없어요. 지하철에 내려서 저희 집까지 한 10분 정도 걸어가는데 한 10분 정도 걷다 보면 상가가 많이 있죠.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상가에 보면은 한 팀, 두 팀 앉아 있습니다. 그 종로 한 복판에 말이죠.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다른 사업 하시는 분들 계시죠? 뭐 카페라든지 뭐 일반 음식점, 뭐 식당 있죠. 이런데 뭐 아니면 뭐 액세서리네 뭐 여러 가지 기타 뭐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동반 하락했어요. 호텔만 그런 게 아니에요. 호텔은 그나마 덜 하락한 거예요. 호텔이 이 정도 하락했다는 거는 다른 사업자는 더 하락했다는 겁니다. 더 하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심각하게 느끼는 게 이번 4개월, 그죠? 11월, 12월, 1월, 2월 아주 심각하게 제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피부로. 이만큼 경기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결론은 우리 AB 창업자 여러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호텔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AB 창업자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호텔을 취득하셔야 됩니다. 호텔을 취득하실 때 대충 호텔을 사지 마시고 진짜 전문가의 믿을 수 있는 그 조력자를 통해서 호텔을 취득을 하셔야지 대충 호텔을 취득하셨다가는 큰 코 다칠 수가 있다. 예전에는 말이죠. 어지간한 호텔사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여자에 미쳐, 술에 미쳐, 뭐 차에 미쳐, 여행에 미쳐, 도박에 미쳐, 마약에 미치지 않는 한은 망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시대는 자꾸 여러분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치면 망합니다. 지금도 망하지만 이제 어떻게 미쳐야 되느냐? 일에 미쳐야 됩니다. 일에 미치지 않고는 결코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밥은 먹고 살겠죠. 호텔을 밥 먹고 살려고 호텔 삽니까? 그렇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큰 사업인데 그러려면 아주 디테일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공부하시고 아주 디테일하게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실천을. 공부를 하시고 나서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도 안 돼요. 공부를 안 하고 실천하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방향을 제대로 잡으려면 말이죠. 호텔 황제 유튜브 열심히 들으셔가지고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방향성을 제대로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호텔을 취득하시게 된다면 정말 열정적으로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사밖에 안 됩니다. 진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매출이 여러분을 허락하지가 않습니다. 매출이 여러분의 등을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아주 위험한 현상입니다.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네, 다음 장 볼까요? 자, 말씀드렸고, 자, 수익률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큰 항목만 말씀드릴게요. 자, 수익률. 제가 몇 프로다, 물건을 브리핑 드릴 때, 수익률 몇 프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때, 보시면은 분모에 예상 가능한 월 순수익 해서 이제 얼마, 그 다음에 곱하기 12개월, 분모는 뭐죠? 자기 자본. 그 다음에 곱하기 100 해서 예상 가능한 기대 수익률 해서 몇 프로가 딱 나오죠. 그러면 거기에서 분모에 있는 월 순수익을 책정을 할 때 뭐 크게 그렇죠. 가장 크게 보시면은 월 매출 얼마, 지출 얼마, 그 다음에 남은 게 이제 순수익이죠. 그러면 지출을 어떻게 잡느냐가 문제겠죠. 지출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수익률의 퍼센트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지출을 아주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많이 잡는다는 거예요. 항목도 많아요. 항목도. 예를 들면 이제 인건비도 프론트 직원과 청소 직원들 하나만 말씀드리면 청소 직원이 요즘에 1인당 한 240만 원 줘야 됩니다. 숙식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직원 4명, 청소 직원만 4명. 네, 그다음에 전기, 가스. 가스가 없으면 이제 전기만 쓰는 거고, 보일러를 도시가스로 쓰면은 전기 같이 쓰겠죠. 예. 그래서 한 달에 매달 나가는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 합쳐서 말이죠. 합쳐서 여름에가 나오는 비율과 겨울에 나오는 비율이 좀 달라요. 그거를 연 평균으로 똑같이 n분의 1에서 평균값을 냈고요. 수도세도 말이죠. 여름에는 좀 더 나옵니다. 겨울에는 조금 덜 나와요. 그렇죠? 네. 그리고 평균 수도세, 광고비. 자, 광고비, 야놀자 여기어때 등 각종 웹사이트 광고비도 최초 3개월은 가장 비싸게. 자, 4개월부터는 점차적으로 좀 낮게. 그렇게 해서 광고비 책정하고요.
세탁비, 우리 세탁물 외주에 맡기죠. 세탁비. 그 다음에 수리수선비. 리모델링을 완료를 했습니다. 재오픈을 했어요. 자, 수리수선비가 많이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많이 발생 안 하죠. 그죠? 전체 리모델링 했으니까 그래도 수리수선비는 포함을 좀 시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품비. 자, 비품은 저는 좀 많이 제공하는 편이에요. 이 비품비를 좀 많이 책정을 합니다. 네, 고객님에게 높은 객단가를 요구하는 대신에 보다 많은 서비스와 좀 제공하기 위해서 비품을 좀 더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객단가를 다른 데보다 10,000원, 15,000원 더 받는데 비품 그거 얼마나 합니까? 조금 더 주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네, 그러면 고객님들은 아, 여기가 이래서 퀄리티가 높구나. 그래서 여기가 단가가 좀 높구나. 그럼 결론적으로 이분들은 고객님들은 가성비가 좋네. 퀄리티가 좋네. 이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그죠? 네. 그래서 비품비, 감가상각비. 자,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또는 인테리어에 대한 감가상각비. 자, 인테리어를 막 맞췄습니다. 이게 뭐 10년, 20년, 100년, 200년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때가 되면 도배도 한 번씩 해야 될 방이 생기고요. TV가 하나를 바꿔야 될 방이 생기고 소파, 가구를 바꿔야 될 방이 한두 개씩 생깁니다. 그죠? 커튼을 바꿔야 될 방이 생기고 미리미리 감가상각비를 따로 빼놓으셔야 됩니다. 따로. 네. 월세 부담액. 자, 월세 부담액은 자, 우리가 호텔을 보유하면 세금 내야 되죠? 보유세 뭐뭐 있습니까? 자, 부가가치세 내셔야 되고, 재산세 내셔야 되고, 소득세 내셔야 됩니다. 그죠? 네.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세 신고 납부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될 달이 있고, 안 내는 달이 있어요. 그거를 세금을 다 합쳐서 12분의 1 해서 매달 발생되는 매출 중에서 일정 부분 떼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야 해당 세금에 도달했을 때는 우리가 그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겠습니까? 뭐 재산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재산세는 지르러 오죠. 7월 달에는 건물분, 9월 달에는 토지분 재산세. 그날 그 달에 매출로 납부하는 거냐? 아니다. 그것도 다 합쳐서 n분의 1로 나눠서 미리미리 놓아뒀다가 7월 달에는 또 재산세 건물분 내고 9월 달에는 토지분 재산세 내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 부담액. 그리고 기타. 기타 비용이 은근히 좀 많이 나갑니다. 호텔 같은 경우 기타 매달 발생되는 지출. 차비 같은 경우 자 보시면은 매달 기타 비용을 제가 200만 원 책정했습니다. 200만 원. 네, 그렇죠? 그다음에 대출 이자액, 월 이자액. 네, 이자액도 보시면은 1,332만 원. 이때는 대출을 받기 전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조금 변동될 수도 있겠죠. 네, 조금 변동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변동 여지 있음이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이자는 책정해야 되겠죠. 1,332만 원. 네, 그렇게 이자를 책정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월 순수익이 나오죠. 월 순수익. 아까 8,100만 원 정도 매출해서 월 순수익을 보시면은 이 지출을 다 빼야 되겠죠. 지출을 다 빼니까 월 순수익이 2,305만 5천 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자기자본 대비 수익률. 자기자본 대비 수익률은 이때에는 취득세하고요. 중개보수는 제한 금액에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24.6%가 이렇게 나온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세액 부담이 가장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실 수가 있어서 좀 디테일하게 기재를 해놨습니다. 총 저희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이 현재 해당 호텔의 고객님 같은 경우는 매달 세액 부담액이 제가 계산한 결과 559만 원의 세금을 부담하셔야 됩니다. 총 세금을.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은 자, 부가가치세 1년분이 4,500만 원을 제가 책정을 했습니다. 해당 고객님께서는 법인으로 취득을 하셨거든요. 제가 법인으로 취득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해야 유리하니까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1년분에 계산해 보니까 4,500만 원이에요. 12개월로 나눠야 되겠죠. 그럼 한 달에 375만 원. 재산세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분, 토지분 하니까 한 달에 약 59만 원. 그 다음에 법인세. 예. 법인이니까 이제 법인세 납부하셔야 되겠죠. 한 1,500만 원 제가 예상했습니다. 1,500만 원. 그래서 한 달에 125만 원을 합쳤죠. 375만 원, 59만 원, 125만 원 합쳤더니 매달 한 달에 559만 원의 세를 부담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제가 분석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인테리어 계약서 초반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장입니다. 제가 이제 사업계획서를 이제 작성해 드리면서 고객님께도 드리고 은행에다가도 제가 제출을 해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제 프로필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뭐 방송 출연한 내용이라든지 뭐 그 상장 수상을 받은 상장이라든지 월간지에서 뭐 인터뷰한 내용이라든지 그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제 프로필을 이렇게 또 제공도 해드리고 해서 저희 고객님께 그다음에 은행에 이렇게 제가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아주 호텔을 취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복잡하고 이게 일목요연하게 딱 이렇게 머리에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럴 때에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조력자를 만나서 한번 상담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언제든지 연락을 해 주시고요. 스케줄을 맞춰서 저희 회사에 내사를 해주시면은 무료로 상담을 다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방문해 보셔서 상담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말이죠. 호텔 황제에게 연락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다음 파트 때 인테리어 과정에 대해서 또 강의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